안녕하세요. 저는 더 재밌는 행사를 위한 게더타운 제작부터 운영까지에 대해 이야기할 윤하영입니다. 저는 2년째 데이터 애널자의 준비위로 활동 중이며 올해 대놀 플랫폼 파트 리드를 맡았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데이터로 본 올해 데이터 애널자는 795명이 실제 참가했고 출석률 97.2%에 달하는 행사였습니다. 그중 게더타운의 최고 동시 접속 인원 180명, 평균 접속 인원 100여 명으로 많은 분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습니다. 방명록과 회고 설문에 남겨진 감사한 후기들에도 성공적인 행사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온라인 행사였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사용했다는 점이 지난 행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게더타운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했는지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게더타운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게더타운은 2D 가상공간 속 아바타와 화상회의가 접목되어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실제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동으로 연결되며 멀어지면 연결이 끊어지는 기능으로 현실감 있는 화상회의를 즐길 수 있고 화이트보드나 게임 등을 오브젝트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직접 맵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올해 대놀에서 여러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들 중 어쩌다 게더타운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볼게요. 시작은 놀장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작년 행사 이후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많이 생겼던데 우리도 해보자 해서 다가올 미래를 모른 채 좋다고 대답해버렸고 당시 게더를 이용한 다른 행사를 얼핏 봤던 기억에 준비 첫 모임을 위한 게더타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게더타운이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아예 모르는 초보 중에 초보여서 일단 맵을 만들면서 하나씩 기능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주요 기능들을 섭렵했고 첫 모임을 위한 게더타운을 만들었죠. 지금 보면 되게 허접하지만 대부분의 회의를 할 때 요긴하게 쓰였답니다. 이렇게 처음 게더타운을 만나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올해 행사에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하면 좋을지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조건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의 안정적인 송출이 보장된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었기에 영상 송출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 펜터스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조건들 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고 이에 맞춰 후보를 하나씩 제외하다 보니 게더타운이 당첨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게더타운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행사를 위해 게더타운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는데요. 각 플랫폼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벤터스는 발표를 송출하면서 실시간으로 발표자와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고, 게더타운은 참가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 행사의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의 경험을 옮김과 동시에 메타버스라는 특징을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지, 뭘 해야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생각해보니 라운지에서 발표를 듣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라운지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이 경험을 게더타운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진행할 라운지 공간과 발표를 들을 수 있는 트랙별 공간, 이벤트를 진행할 이벤트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메인 공간에서 라운지 공간과 트랙별 공간, 이벤트 공간으로 넘어가는 방식의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공간의 종류를 설정했습니다. 왜 종류를 나누는지에 앞서 스페이스와 룸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게더타운의 맵은 스페이스와 룸으로 나눠지고 포탈을 통해 다른 스페이스나 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룸을 포함하고 게더타운의 접속 인원은 모든 룸을 합친 스페이스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각 룸의 접속 인원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스페이스는 포탈을 통해 넘어갔을 때 바로 이동되지 않지만 룸은 바로 이동됩니다. 스페이스를 여러 개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많은 인원에 따른 이슈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각각의 스페이스에 거금이 되며 사용자의 이동 시간이 길어져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와 룸을 적당히 나누어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는 이슈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최대한 많은 스페이스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게더타운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의 스페이스에 여러 개의 룸을 만들어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별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궤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기는 했지만 좀 더 있어 보이는 맵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다른 행사의 맵은 어떤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연합 추적박람회를 궤도에서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들어갔다가 너무 깔끔하고 괜찮은 디자인을 보고 비슷한 디자인 테마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우선 메인 공간은 2.5D 아이소메트릭 형태의 도시처럼 구성하고자 했고 다른 공간들은 아바타의 움직임을 고려해 2D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디자인을 위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이미지를 수집하며 라운지는 데놀 키친이라는 컨셉에 맞게 주방 배경을 가지는 호텔 라운지처럼 트랙벨 공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컨퍼런스 룸처럼 디자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다음 단계는 공간 스케치인데요. 메인 공간만 스케치를 했어서 제작 과정 중 하나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대략적인 스케치로 공간 구성을 그려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맵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직접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적당한 이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생각나는 오브젝트에 대해 이미지를 그때그때 찾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브젝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데코를 위한 자잘한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큼직큼직하게 꼭 들어가야 하는 오브젝트 위주로 목록을 하나씩 작성하며 공간 내 어떤 위치에 어떤 오브젝트를 위치시킬지가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맵 제작에 들어가면서 게더타운에 오브젝트를 많이 넣을수록 렉이 잘 걸린다고 하여 오브젝트까지 전부 포함된 하나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만들고 인베딩이 필요한 오브젝트만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공간의 전체 크기를 결정했는데요. 게더타운에서는 인당 20개에서 40개 정도의 타일을 할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위해 사이즈를 넉넉하게 설정했습니다. 그치만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메인 공간처럼 주로 이동에만 사용되는 공간은 좀 더 작은 사이즈가, 라운지 공간처럼 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는 공간은 좀 더 큰 사이즈가 되어야 했습니다. 게더타운 맵을 디자인 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팁이 하나 있는데요. 게더타운에서 타일 하나의 사이즈에 맞춘 가이드선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가이드선이 있으면 오브젝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고 이후 설정할 타일 이펙트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작업의 공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목록을 바탕으로 찾은 이미지들 중 큰 건물이나 스크린 등 필수적인 오브젝트의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미지의 색깔을 바꾸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글씨와 로고를 붙이며 오브젝트를 하나둘씩 만들었습니다. 수집 가공이 끝나면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를 참고해 실제로 마을 또는 건물 인테리어를 진행하듯이 바닥부터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메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깔며 구역을 나눴고 나눈 구역마다 건물이나 게시판 등을 세웠습니다. 다른 공간들도 비슷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구축된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면 세상 휑하고 허접하기는 하죠. 이렇게 오브젝트들의 크기와 중요도 순으로 배치하고 세세한 데코와 안내를 위한 글씨, 행사 로고 등을 추가하며 중간중간 색깔도 바꾸고 전반적인 톤도 맞추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더해 최종적인 맵을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다 된 것 같지만 아직 포어그라운드와 인베딩, 타일 이펙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포어그라운드는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더타운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를 아바타가 돌아다니고 아바타 위쪽으로 포어그라운드 이미지가 보이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포어그라운드를 이용해 아바타가 건물 뒤쪽을 지나가는 등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아바타가 어떤 부분 뒤쪽을 지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일부를 가져와 포어그라운드 이미지를 제작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베딩과 타일 이펙트 작업은 게더타운의 맵메이커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인베딩이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타일에 맞춰서 각각의 png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맵메이커에 붙여 넣으면서 연결할 URL, 이미지 등을 입력하면 인베딩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URL의 경우 연결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인베딩 후 확인 작업이 필수입니다. 확인을 거쳐 연결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해당 URL을 포함한 PDF를 대신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인베딩을 끝내고 타일 이펙트 설정에 들어갑니다. 타일 이펙트에는 5가지의 이펙트가 있습니다. 먼저 임파서블은 해당 타일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벽이나 탁자 등 지나갈 수 없는 오브젝트에 설정하죠.
스파운은 시작 지점입니다. 게더에 입장한 아바타는 지정한 스파운 타일 위에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포탈은 다른 룸이나 스페이스도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라이빗은 같은 타일 아이디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연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주제별 네트워킹 등에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는 룸 전체에 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입장으로 맵안을 전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며 인베딩과 타일 이펙트 등이 잘 적용되었는지 체크하고 전체 방송을 확인하는 등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맵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까지 끝내면 맵 제작이 완료됩니다. 게더타운으로 행사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계속해서 고민해왔습니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보고 혹할 만한 맵을 만드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었고, 그 밖에도 오프라인 행사처럼 주제별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주제별 네트워킹을 그냥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미리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로 행사를 함께 준비한 분들이 맡아서 리딩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게더 브레이크가 끝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게스트 리스트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게스트 리스트에 접속할 이메일과 이름 목록을 업로드하면 리스트에 없는 메일은 입장이 불가능하고 이름 설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게스트 리스트를 업로드하는 시간에 따라서 게더타운 링크를 미리 제공한 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입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오픈 시간 이전에는 접속이 불가능함을 강조해서 안내해주세요. 게더타운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빼먹지 않기 위해 시간 순서대로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놓고 해당 시간에 맞춰 공간 오픈 및 인베딩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맵 메이커에서는 변경사항을 세이브를 누르기 전까지 반영되지 않아서 미리 포탈을 연결 또는 해제하고 인베딩을 교체해 놓은 뒤 시간에 맞춰 세이브를 눌러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잘 반영되었는지는 함께 행사를 준비한 다른 분들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를 위해 이용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게더타운의 기본 조작법부터 알면 좋을 팁들, 맵 지도와 프로그램 안내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이용 가이드를 작성했고 행사 안내 메일과 게더타운 내 게시판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방송과 채팅 상담 고정 기능을 통해 이벤트와 게더 브레이크 시간 등을 안내하며 원활한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게더타운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웹 제작부터 운영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단순한 웨비나보다 인터랙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게더타운에서도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 게더를 사용할 다른 행사들도 기대되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더 재밌는 행사를 즐길 수 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